코로나19 상황 짚겠습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00명대 초반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를 다음 달 3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일주일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인까지 가족 모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금요일입니다. 자릿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2달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순에 이 4차 대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에는 조금 수그러들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 보자면 네. 이제 휴가에 따른 그런 정점이 조금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9월 첫 주에 예방 접종이 젊은 층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포함해서 월말까지 아마 이제 접종 완료되는 사람들의 수를 한 47% 정도로 잡고 있어서 아마 월말 이후부터는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에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추석에 이동량이 증가하는 거 문제가 네.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 환절기에 기온차가 커지면서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는 2,000에서 2,300여 명을 정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추이라든지 추세를 통계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나온 분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검사를 한 날이나 이런 거를 봐서 수요일이 항상 조금 피크를 이루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분포를 봐서 지금 2,3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이제 접종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또 이제 이동량에 따른 변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좀 보일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4단계 지역,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영업 시간이 10시로 다시 늘어났고요.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단계, 4단계에서도 99명까지 하객이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적 모임 인원 기준도 좀 바뀌었죠. 4단계 지역에서 식당, 카페,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낮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있으면 6명까지 모일 수가 있고요. 또 밤에는 접종 완료자가 4명 있으면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3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가 4명 있으면 8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적 모임 인원 조정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백신 접종 완료했으면 4단계까지여도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한마디로 좀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원래 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1,000명 이상을 넘기면서 네. 2,000명을 넘는 확진자가 나오니까 방역 당국이 그때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네. 지금 4단계, 3단계만으로도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 조치가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애초에 한 달여 전에 주려는 이제 계획이 서 있었지만 네. 시도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시도하느냐. 자, 어찌 보면은 지금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사실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10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영업시간은 긴데 사실은 올 손님이 거의 별로 없는 겁니다. 네. 1명 내지 2명 손님만 받아야 됐고요. 그다음에 이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서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는데 9시로 영업을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9시면은 이게 애매한 시간입니다. 야근하던 분들이 저녁 먹고 헤어질 수는 있으나 그 외에 따로 뭐 약속 모임을 잡기는 좀 이제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네, 2차를 못 가죠. 네, 2차는 아예 못 가고 네. 2차 영업하는 이제 업소들은 더 불만이 컸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숫자를 늘려주면 시간이 제한되고 시간이 한 10시 그나마 되면 숫자가 제한되고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하신 대로 카페 식당은 10시 영업으로 1시간 늘렸고요. 사실은 원복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2명 모일 수 있는 것에 네. 백신 인센티브로 접종 완료자,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난 분들을 기준으로 2명이 더 추가돼서 이제 4명이 더 추가돼서 6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네. 낮에는 4명이 모일 수 있었으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는 2명이 더 추가돼서 6명까지는 허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낮이나 저녁이나 6명 정도씩은 모일 수 있게 됐고 영업시간 10시면 사실은 이제 뭐 2차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녁 식사 자리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은 됐다.
그리고 마침 또 명절 연휴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조치가 아니겠는가. 다만 방역 차원에서는 이 개인적으로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줘야 하는 좀 엄정함이 따르는 조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10시로 이게 늘어나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좀 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또 이 10시도 너무하다. 자정까지로. 12시까지로 네네네. 자정까지로 맞습니다. 늘려달라.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시나요? 장기간 이제 장사나 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와 있고 네.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한 달 임대료 영업하는 분들은 임대료가 쌓이니까 지금 부채가 뭐 몇 천만 원씩에 달하는 것 같아요. 가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정말 숨통 트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는 이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풀어달라. 그리고 이 원래 거리두기 단계를 한번 체계 전환을 할 때 책임과 자율 얘기를 했었어요. 그 뭐냐면 스스로 방역을 관리하고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은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 네. 근데 문제는 제한 조치가 있는 건 전이나 후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정부의 제한 조치에 계속 이제 이 업소들은 따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또 그냥 눈 딱 감고 불법 영업하는 업소들도 왕왕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는 작고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말 올곧게 따라준 분들은 화가 날 만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10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정까지 영업하게 해달라. 또는 이제 아예 영업 제한을 풀고 만약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업소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했으니 예. 그렇게 해달라 하는 요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우리도 적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그렇게 전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 추석에는 이제 또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많으시죠. 9월 17일에서 23일 기간 동안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최대 8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발표됐고요. 완료자 4명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리두기와 좀 달라지는 부분들 저희가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박민성 교수께서는 추석 연휴 기간 방역 대책 오늘 발표한 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말씀들 하시다시피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위드 코로나로 가는 어떤 시발점 상에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것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기존에 명절 때 이게 모이기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치에 따라서 물론 이제 거기에 전제는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의심되는 사람들은 진단 검사를 한 후에 가급적 최소한의 인원이 움직이면 좋겠다 하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불안증이라든가 우울증으로 어르신들의 체중이나 또 체력 이 저하로 인한 그런 것들을 임상에서 많이 보아오고 있는 상에서 이런 조치로 서로 덕담도 좀 나누시고 마음도 좀 챙기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달라진 거리두기에 대해서 혹시나 또 오해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기존에 이제 낮에는 뭐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떠나서 4명까지 모이고 6시 이후엔 2명이 네. 가능했는데 이제 막 이런 어떤 그래픽이나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제목만 보시고 아니 꼭 모일 때 백신 접종 완료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닙니다. 네네. 이제 4명이 돼 있으면은 4명이 더 모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예, 예. 또 부모님께서 예방 접종을 안 하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앞서 방대본 브리핑에 잠깐 언급이 됐던 뮤 변이 바이러스.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델타 바이러스와 비교하면 또 어떤 바이러스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확실치 않은 면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도 돌파 감염도 조금 있고 또 그리고 기존의 백신에 좀 잘 듣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추계상으로 어떤 데이터가 기존 어떤 변이들과 비교할 만큼의 데이터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요. 네. 예방접종에 대해서 확실히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만한 근거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이어지는 사건 큐브 함께해 주실 거고요. 오늘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